오존과 에어로졸 네 번째 시간 에어로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어로졸의 분류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어로졸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류하기 앞서서 에어로졸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네, 공기 중에 작은 고체나 액체 상태의 부유 물질로서 그 중에서 구름 물방울 등은 제외하는 그런 먼지 같은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에어로졸이란 고체나 액체 상태의 물질인데 구름 물방울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이다. 그래서 크기에 따른 분류 반경이 0.1 마이크로미터 미만이면 에이킨핵, 그리고 0.1에서 1이면 대핵,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거대핵이라고 합니다. PM10과 PM2.5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말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입자의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PM10과 PM2.5라고 합니다. 이때 PM은 Particular Matter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PM10 농도의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농도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에어로졸의 질량이 PM10 농도, PM2.5 농도가 되는 것이겠죠. 다음 넘어가서 1차 에어로졸과 2차 에어로졸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1차 오염물질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 에어로졸은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 2차 에어로졸은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생성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발생 방법에 따라서 페이스에 따라서 액체로부터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경우, 고체로부터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경우, 기체로부터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만들어지는 에어로졸은 되게 엄청 크기가 좀 작겠죠. 기체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당연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류는 이렇게 크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런 에이킨핵, 대핵, 거대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상직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졸의 분포 보겠습니다. 먼저 크기에 따른 수농도인데요. 수농도 분포는 크기가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에어로졸이 가장 많고 크기가 큰 에어로졸이 가장 적다라는 거죠. 이 검정색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크기에 따른 수농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융의 분포라는 거는 정말 지엽적인 개념인데요. 지름 0.2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에어로졸, 그러니까 대핵 이상인 에어로졸에 대해서 수농도가 지름에 따라서 세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파선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질량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S가 면적, V가 부피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면적, 오른쪽은 부피 분포인데요. 면적은 아래 제곱에 비례하고 V는 아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부피에다가 밀도만 곱하면 질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피 분포나 질량 분포나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검정색은 대도시, 빨간색은 육지에서의 면적 분포, 부피 분포인데요. 이 그림에서 질량 분포, 그러니까 부피 분포는 수농도 분포와는 달리 오히려 크기가 커질수록 질량 분포가 증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대핵이 질량 분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해서 PM10 농도의 경우에는 거대핵이 PM10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대륙, 해양, 도시에서의 분포.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도시에서 수농도 분포가 가장 크고 다음 대륙, 해양 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구름 응결핵에서도 한 바가 있었죠. 다음 에어로졸의 소멸원과 잔류 시간. 소멸원 여러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병합, 강수세정, 응결핵, 빙정핵으로서의 작용입니다. 병합은 2개 이상의 입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큰 입자가 되는 건데요. 이 병합은 에이킨핵에 대해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에어로졸의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에어로졸의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크기 분포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서. 다음 강수세정이 가장 주요한 소멸원인데요. 강수 입자에 의한 에어로졸의 제거. 그러니까 강수 입자가 떨어질 때 에어로졸과 병합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세정에 의해서 시정이 증가하는 거 좀 당연하고 주된 소멸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결핵, 빙정핵으로서의 작용인데요. 에어로졸 입자가 응결핵이나 빙정핵으로 작용해서 구름 물방울 또는 빙정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응결핵이나 빙정핵으로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에어로졸의 크기대는 대핵입니다. 대핵은 반경이 0.1에서 1이었죠.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침적인데요. 지표면의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해서 대기 중 에어로졸이 제거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핵이 지표면과 닿아서 대기 중의 에어로졸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류시간. 잔류시간은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서 방출된 후 어떤 소멸원에 의해서 제거되기까지의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에어로졸이 대기 중에 부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대핵의 잔류시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대핵은 구름 응결핵으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다른 소멸원이 적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에어로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먼저 직접적인 효과는 에어로졸이 태양 복사를 직접 산란, 흡수, 반사하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황산염입니다. 황산염은 태양 복사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지구를 냉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지구를 가열하거나 냉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통 복사 강제력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황산염은 복사 강제력이 음수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복사 강제력이 음수다라고 하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고 복사 강제력이 양수다라고 하면 지구를 가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음 간접적인 효과. 에어로졸이 구름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에어로졸의 간접적인 효과는 지구를 냉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1차 간접 효과, 2차 간접 효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간접 효과는 에어로졸이 울량을 높이는 겁니다. 구름의 양을 많게 한다. 왜냐하면 에어로졸은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많으면 구름 물방울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사도가 높아짐으로써 태양 복사를 많이 반사시킴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간접 효과. 2차 간접 효과는 구름 응결핵이 많고 구름 물방울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 덜 내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대의 물방울이 존재하면 좋은데 구름 물방울이 많아지게 되면 한 개당 물방울의 크기가 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수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한번 강수가 일어나면 강수 강도는 엄청 강해지는 그런 평균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직접 효과. 검댕이라는 블랙카본 에어로졸이 태양 복사를 흡수해가지고 울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댕이라는 에어로졸은 복사 강제력이 양수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강제력이 양수다라는 특징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에어로졸의 분류, 크기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액긴핵, 대핵, 거대핵이라는 용어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류는 비교적 덜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에어로졸의 분포, 크기에 따른 수농도 분포 중요하고요. 크기가 커질수록 수농도는 작아진다. 그리고 대륙, 해양, 도시에서의 수농도 분포, 도시에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대륙, 해양 순서다. 소멸원, 여러 가지 소멸원이 있는데 강수에 의한 세정이 가장 주요한 에어로졸의 소멸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잔류시간이 가장 길다. 대기에 해당하는 에어로졸이 평균적으로 대기 중에 많이 부유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에어로졸의 간접적인 효과와 직접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는 황산염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고요. 다음 간접적인 효과는 구름의 특성에 미치는 역할. 전체적으로 에어로졸의 간접적인 효과는 지구를 냉각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우세합니다.